안녕하세요. 보험 관련 이슈에 대한 팩트체크 임팩트TV 임평재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이거예요. 내가 가입한 변액보험 도대체 어떤 상품이냐 두 번째 시간이고 상품별 구조 그 다음에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상담해보면 변액보험 가입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만족하는 분들 제가 못 봤습니다. 그 이유는 이 상품이 본인이 가입한 변액보험이 어떤 건지 정확히 알고 가입하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변액보험은 그 어렵다는 보험 중에서도 더 어려운 상품이고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또 변액보험보다 더 어려운 상품이에요. 게다가 종류는 많고 해마다 진화를 하고 있고 막 이런 기능 저런 기능들이 섞이다 보니까 변액보험을 단정적으로 딱 이런 상품이다 말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고객이 보험료 내신 거 일부는 보장받는 데 쓰고 나머지는 펀드에서 운용을 해서 그 펀드의 성과에 따라서 고객님이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진다. 그리고 그 펀드의 운용 성과는 전적으로 고객님이 부담을 한다. 요것만 똑같고 나머지는 뭐 구조라든가 사업비 규모라든가 활용 방법이라든가 뭐 돈 내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어려운 상품인 거는 감안을 하고 이번 시간 들어주셔야 될 거고, 저는 세 가지 체크를 할 거예요. 변액종신보험이 어떤 상품인지, 변액연금이 어떤 상품인지,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또 보장형으로 나온 게 있고 저축형으로 나온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 엄밀하게 따지면 네 가지 제가 체크를 할 겁니다. 구조, 활용 방법,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유지할까 해지할까 요거를 고민할 때 고려하셔야 될 내용들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제 첫 번째는 변액종신인데 앞으로 설명드릴 이 변액종신보험은 현재는 시판되고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보통은 이제 2001년부터 2006년 이전에 가입하신 변액보험이다라면은 이 보험일 확률이 높고요. 좀 더 정확히 알고 싶으면 증권을 보셔야 됩니다. 증권을 봤을 때 상품명에 유니버셜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이 상품 아닌 거예요. 이 상품은 그냥 심플하게 무슨 프루덴셜 변액종신 혹은 NYL 변액종신 이렇게 회사명하고 변액종신 딱 그 글자만 들어가 있습니다. 유니버셜이라는 말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품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돈 내는 기간을 봤을 때 전기납 혹은 99세 납, 요건 죽을 때까지 돈을 낸다는 얘기거든요. 그 상품도 이 상품 아닌 겁니다. 납입기간에 20년 납 혹은 55세 납, 보장기간 종신보다 돈 내는 기간이 짧은 그 상품이 이 상품에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내가 가입한 보험이 변액 종신보험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요 상품은 투자 실적이 아무리 악화가 돼도 원래 주기로 했던 사망보험금은 보험회사는 무조건 지급을 해야 됩니다. 투자 실적이 악화가 돼도 투자 실적이 좋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면 원래 가입금액 플러스 변동보험금이라는 게 얹어서 사망보험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보험금만 놓고 보면 일반 종신보험은 언제 사망해도 그 금액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언제 사망해도 1억인데 변액종신보험은 언제 사망해도 1억 플러스 알파. 알파가 0이냐 혹은 그 이상이냐 그거의 차이만 있는 거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상품은 가입을 할 때 내가 죽었을 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를 남겨놔야 되겠다, 사망보장 목적으로 가입을 하셨으면 굉장히 좋은 상품인 거고, 저축 목적으로 가입을 하셨다라면은 요거는 물음표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게 이제 일반적인 변액 종신보험의 구조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짜리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기로 했어요. 20년 동안 보험료를 10만 원씩 내라 이렇게 해서 저는 계속 1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액종신보험은 예를 들어서 가입 금액을 1억으로 설정을 해놨다. 그러면 언제 사망해도 1억 원은 지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종신보험이니까. 그러면 요 1억 원을 지급하기 위한 예정 책임 준비금이라는 거를 산출을 합니다. 산출만 해요. 산출만. 변액보험은.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이제 쌓아둬야 되는 이 적립금은 실제로는 어디서 운영이 되느냐? 펀드에서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펀드는 좋은 시절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또 좋을 때도 있고 이럴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구간을 한번 보시고요. 요 구간을 한번 보시면 예정 책임 준비금은 요만큼입니다. 근데 실제 고객님의 적립금은 이만큼이죠. 근데 두 번째 구간을 보시게 되면 예정 책임 준비금은 요만큼이에요. 실제 적립금은 이거보다 적습니다. 3번 구간을 보시게 되면 예정 책임 준비금은 요만큼, 실제 적립금은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1번하고 3번은 뭐예요? 예정 책임 준비금보다 실제 고객님의 펀드에 들어가 있는 적립금이 더 많죠. 이런 경우를 초과 적립금 이렇게 부르고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변동보험금은 요 초과 적립금이 있을 때만 1억 원 플러스 추가적인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초창기에 나온 변액종신보험은 이제 변동보험금을 어떻게 산출을 하냐면 내가 매월 계약한 해당 일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달 뭐 15일 날 계약을 했다. 그러면 매달 15일 날 요거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초과 적립금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나서 초과 적립금이 있다. 그러면 그 초과 적립금을 가지고 다음 한 달 동안에 보장을 해줄 한 달 만기 정기보험을 구입을 하는 겁니다. 한 달 만기 정기보험. 그러니까 이 변동보험금은 얼마마다 바뀌는 거다? 매달 바뀌는 거다. 한 달마다 바뀌는 거다. 그리고 정기보험이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소멸이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이제 그 금융 상품들은 우리가 장기로 금융 상품에 가입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 효과를 기대하기 위함인데 요거는 물론 이제 펀드다 보니까 어떤 시기별로 대꼬받고 오르내림은 있을지 모르더라도 초과적으로 발생한 수익이 계속 운용이 돼가지고서 거기서 또 이제 플러스 알파를 얻어내야 되는데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초과 수익이 생길만 하면 어디에 재원으로 투입해요? 변동보험금의 재원으로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동보험금의 재원은 소멸이 되는 겁니다. 한 달이 지나면. 그러니까 초과되는 수익이 재투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변액종신보험을 2003년에 가입을 하셔서 지금까지 유지를 하셨든 아니면 뭐 2006년에 가입을 하셔서 지금까지 유지를 했든 야, 이 정도 가입을 했으면 원금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품은 원금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매우 낮다. 왜 그래요? 투자 실적이 좋아서 수익이 이만큼 났어요? 이만큼 난 거 다 써버리다니까요. 그 한 달 동안에. 재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상품은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한 상품이 아니에요. 이 상품은 원금 대비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품이다. 예? 그 점을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면 야 이거 어떡하지? 만약에 저라면은 이거 유지하는 거 고려를 해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저축 목적으로는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사망보장 목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괜찮은 겁니다. 왜? 일단은 어렸을 때 가입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건 죽을 때까지 돈 내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가입하신 지 최소 뭐 한 10년 이상, 뭐 15년 가까이 내신 분들이고 딱 정해진 기간만 돈을 내면은 이거는 납입이 종료되는 그런 단기납 상품이기 때문에
사망보장 목적으로 사망보장 목적으로 나는 이걸 그냥 갖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보다 지금 더 좋은 상품 못 가입해요. 최소 같은 금액 가입하려면 3배 이상 보험료 더 내셔야 된다. 그래서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다. 내 자녀 혹은 내 배우자를 위한 돈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가시면 마음이 편할 것이고, 나 싫어. 나 죽었을 때 나오는 돈 필요 없어. 나 사망보장 필요 없어. 해지하세요, 그냥. 원금 도달되면 해지할 건데 그 시간 안 온다고, 요 상품은. 예? 요 상품이 만약에 내가 낸 원금에 도달을 하려면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뭐냐면 연령이 많아져야 돼요. 책임 준비금이 내가 낸 원금 가까이 되는 그 시기가 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때까지 꾸준히 수익률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 시간 기다리는 거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초반에 가입하신 변액 종신 보험이다. 원금 도달할 가능성은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인지하시고 아이들한테 남겨줄 건지, 아니면 그냥 야, 보장 받았으니까 남은 돈이라도 내가 활용을 할 건지,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훨씬 유리할 거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2번째는 이제 변액연금이에요. 이 상품은 예전에도 팔렸고 지금도 판매가 되고 있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증권을 보잖아요. 땡땡땡땡 변액연금 이렇게 써져 있던가, 아니면 땡땡땡땡 VA, VA가 베리어블 애뉴이티, 애뉴어티 이래갖고 변액연금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리고 이 상품 역시 돈 내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0년, 12년, 20년 납, 요렇게.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변액연금은 추가납입이나 중도인출,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기능이 있어요. 유니버셜 기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상품은요, 펀드의 운용 성과에 따라서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이 달라지고, 해지했을 때 환급금도 변동이 됩니다. 변액 보험 시리즈 중에서는 사업비가 그나마 적게, 보험료의 한 10% 정도가 사업비로 차감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상품에 비해서 저축 효과가 높은 편입니다. 그 펀드 운용을 잘 하시는 분들은 빠르면 3년이 지난 원금이 도달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상품이 이제 이런 상품이고, 연금을 개시하는 시점에 40세에 변액연금 가입하시고 나 65세부터 연금 받을 거야 했어요. 한 달에 50만 원씩 10년 동안 돈을 냈습니다. 원금 6천만 원이죠. 내가 65세에 연금 개시할 때 투자 실적이 좋아갖고 내 적립금이 1억이 됐다. 그거 내 거. 투자 실적이 곤두박질 쳐갖고서 내 적립금이 4천만 원이 됐다. 원금 6천만 원보다 적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기납입 보험료는 어떻게 해준다? 연금 개시 시점에는 최저 보증해준다. 이런 상품인 거고, 연금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때가 가입을 한 시점이에요. 이때가 연금 개시 시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 보통 제1보험기간이라고 부르고, 연금 개시가 된 이후서부터 사망할 때까지를 제2보험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연금은 왜 가입합니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내가 연금으로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연금은 많이 받는 게 당연히 좋을 거잖아요. 이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소 3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험생명표라는 겁니다. 2번째는 1보험 기간 동안의 이자, 변액이면 투자 수익률이겠죠.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냐면 연금을 개시하는 시점에 연금액 산출할 때 쓰는 이자율이 몇 프로냐, 이게 또 되게 중요해요. 요 경험생명표는 사망에 대한 통계 자료고요. 보험개발원이라는 곳에서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망에 대한 통계 자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보통 뭐 2년, 3년마다 경험생명표가 바뀌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수명이 계속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험생명표가 바뀔 때마다 우리나라의 수명은 증가한다라는 게 다음 경험생명표에는 반영이 됩니다. 연금은 뭐라 그랬습니까? 종신연금 우리가 받으려고 대부분 연금을 가입하니까 죽을 때까지 돈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옛날보다 더 오래 살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해가 더 커지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손해가 더 커질 거를 반영을 해서 연금액을 산출하다 보니까 경험생명표가 바뀌면 바뀔수록 같은 돈 냈을 때 내 연금액은 어떻다? 줄어든다. 그러면 오래전에 가입한 변액연금에 적용하는 이 생명표하고 지금 가입하는 이 생명표는 어떤 게 더 고객한테 불리할까요? 지금 게 훨씬 더 불리해요. 옛날에 가입한 게 유리하다고. 네? 유리하다고요. 그 다음에 이때 적용하는 이자율 이게 확정된 게 아닙니다. 확정된 게 아니고 이것도 변동금리예요. 변동금. 연금 산출 이율이 변액보험인데 무슨 변동금리야. 요거는 변동금리다. 이자 가지고서 이제 연금 수령액을 산출을 하는 거니까 최저 보증 이율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몇 년 전에 변액 연금 가입하실 때 설계사님들이 갖고 온 가입 제안서에 연금 이렇게 줍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때 시점에 이자율로 산출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이자가 훨씬 떨어졌어요. 연금 산출 이율도 떨어졌다. 무슨 얘기냐? 실제로 여러분들이 연금을 받는 시기가 되면 아마도 최저 보증 이율로 연금을 산출을 하게 될 거고 그 최저 보증 이율로 산출을 하게 되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기대하셨던 금액보다는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거를 감안을 하셔야 돼요. 야, 그분 나는 그냥 펀드에서 계속 운용하게 하면 안 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연금 수령 기간을 늦출돼요. 80세까지 늦출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계속 펀드에서 운용이 되니까 차라리 돈 필요하면 아까 중도 인출 된다 그랬으니까 인출을 해서 꺼내 쓰시는 게 물론 이제 마이너스가 날 가능성은 있을지언정 초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근데 요즘 나오는 변액 연금 상품들은 다 그런지 제가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연금 개시된 이후에도 펀드에서 운용이 되는 상품이 있고요. 가입할 때 아예 연금 수령액을 최저 보증해주는 연금 낸 돈을 보장해주는 게 아니라 연금 수령액을 최저 보증해주는 변액연금도 나왔다. 하지만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이 내 연금에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요거는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럼 뭐야? 이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저는 팩트를 말씀을 드린 거고 만약에 내가 2007년도에 변액연금을 가입을 했다. 요거는 나는 나이 들어서 나 종신연금으로 받을 거야. 그래서 가입을 한 거고 나는 그 생각에 변함이 없어. 무조건 유지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한 10년 동안에 경험생명표가 한 4번은 바뀌었을 겁니다. 그 4번 바뀌었으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 연금 수령액 산출하잖아요. 최소 25% 이상 예전에 가입하신 보험이 연금 수령액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거다. 그러니까 이 상품은 연금 수령 목적이다 그러면은 요거는 유지를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나오는 상품은 연금 받고 난 이후에도 뭐 펀드에서 운영되는 상품도 있고 연금 수령액을 최저 보증을 해주는 상품도 지금은 등장을 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인데요.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 변액 유니버셜 보험 2가지 구조를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 나오는 상품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역사 속으로 사라진 상품이고 되게 재밌는 상품입니다. 보통 2007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이 많고요. 요거는 증권을 보잖아요. 돈 내는 기간, 납입 기간에 전기납
죽을 때까지 내라. 예? 혹은 99세 예? 죽을 때까지 내라 그 뜻이에요. 죽을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유니버셜 보험이다 보니까 어떤 기능이 있어요? 납입을 중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쌓여져 있는 해지 환급금에서 계약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그게 월 대체 공제액입니다. 충당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된다? 계속 돈을 안 내도 유지는 된다. 하지만 돈은 계속 차감은 된다. 내 돈, 적립금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납입 중지를 하게 되면. 상품명을 보게 되면 VUL 이렇게 영어로 쓰였죠. 있든가 땡땡땡땡 변액 유니버셜 보험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2007년 이전에 가입을 했고 증권을 보니까 전기납이라 되어 있고 증권을 보니까 VUL 혹은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라고 써져 있다. 그러면 요 상품인 거야. 그러면 요 상품은 어떻게 되냐면요. 마찬가지로 펀드의 운용 성과에 따라서 사망보험금, 해지 환급금 변동되고요. 중도 인출, 뭐 추가 납입, 보험료 납입 일시 중지 이런 것들 다 되는 겁니다.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사망보험금이 1년 만기 갱신정기보험이에요. 1년마다 보장을 받는데 내가 부담하는 위험보험료라는 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연보험료 방식이고 펀드에서 운용되는 적립금이 있는 거예요. 이 적립금의 일부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꺼내 쓸 수 있다. 수시 입출금 기능도 있는 거예요. 이 상품은 되게 재밌는 상품입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달에 보험료를 20만 원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딱 결정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그 20만 원을 가지고서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의 범위가 결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30배에서 최대 400배까지. 무슨 얘기냐면 보험료를 20만 원 내는 사람은 보험료의 최소 30배, 600만 원부터 최대 40배, 20만 원이면 얼마까지? 8천만 원까지. 또 나는 보험료를 20만 원 그대로 내면서 8천만 원을 보장받을 수도 있고 600만 원을 보장받을 수도 있고 요런 상품이다. 야, 이게 뭐 어떻게 가능해? 가능해요. 뭐만 바뀐다? 위험보험료만 바뀌는 거예요. 사망보험금을 내가 많이 보장을 많이 받게 되면 내 돈에서 차감되는 위험보험료만 늘어나는 것이고 펀드에 들어가는 돈도 그만큼 줄어들겠죠. 문제없이 받을 수 있다. 굉장히 유연한 상품이다. 그래서 더 복잡한 거예요. 요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한 달에 20만 원씩 내면서 사망하면 3천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쌍둥이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가장으로서의 책임은 커졌죠. 근데 애들이 2명, 입이 2명 늘다 보니까 난 추가적인 저축 여력은, 보험에 가입할 여력은 없어요. 그러면 그 고객님이라면 보험료 20만 원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어떻게 할 수가 있다? 사망보장을 3천만 원이 아니라 8천만 원까지 올릴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죠. 난 8천만 원으로 받았어요. 근데 내가 타고 다니던 차가 망가졌어요. 퍼졌어요. 그래서 차 할부값이 조금 뭐 더 나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보험료 20만 원이 부담이 된다. 그러면 가입 금액을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보험료를 또 낮출 수도 있어요. 납입을 중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상품은 좋게만 보잖아요. 꿈의 보험이었습니다. 꿈의 보험. 펀드에서 운용하니까 초과적인 수익률 기대할 수 있고 일정 기간 지나면 돈 안 내도 되고 필요하면 꺼내 쓸 수 있고 꿈의 보험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상품 가입하신 분들이 그렇게 썩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의 편의상 월납 100만 원, 사망보험금 1억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요 1억 원을 보장받는 데 필요한 위험보험료, 자연보험료 방식이니까 40세 남자 기준으로 한 달에 1억 보장받는데 자연보험료는 10,000원이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 뭐 한 10%, 12% 정도. 그러니까 연금 수준의 사업비예요. 종신보험의 뭐 한 절반도 안 되는 사업비를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축 효과는 일반 보장성 보험보다는 이 상품은 큰 거예요. 그러면 뭐 한 90만 원 정도가 어디로 들어가? 10만 원 정도는 위험보험료 플러스 사업비로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90만 원 정도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계정 펀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망하면 이 상품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이때 시점에 사망을 했다. 그러면 원래 주기로 한 금액 1억 원 플러스 여기 쌓여져 있는 돈, 내 돈이죠. 3천만 원이 쌓여져 있다. 그러면 1억 3천만 원을 사망보험금으로 받는 겁니다. 펀드가 수익률이 안 좋아갖고 좀 떨어졌다? 2천만 원이 됐다? 2천만 원, 1억 2천만 원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어떻다? 해지 환급금에서 수십 출금 기능이 있으니까 이자 부담 없이 꺼냈을 수도 있다. 또 추가 납입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상품은 1년 만기 갱신 정기보험 자연보험료다.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에 40세에 가입할 때는 1억 보장 받는데 10,000원이면 됐지만 이게 60세, 70세, 80세, 90세로 가면 1억 보장 받는데 한 달에 내야 되는 위험보험료가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이 올라가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내가 1억을 보장받기 위해서 매월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거의 없겠죠. 내가 부담을 못한다. 그러면 여돈에서 계속 위험보험료가 차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 사망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사실상 종신인 건 맞지만 최대 사거리는 종신이나 유효 사거리는 60세 초중반 정도. 그때까지만 사망보장 딱 받고 그 이후에는 자녀가 독립을 했다거나 자녀가 자기 밥벌이를 한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망보장을 기본 요 사망보장을 확 낮추셔야 됩니다. 그래야 뭘로 빠져나가는 돈이 세이브가 돼요. 위험보험료로 빠져나가는 돈이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품은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젊은 가장으로서의 책임 기간 동안 종신보험 수준의 보장, 거기에다가 연금 수준의 어떤 적립 효과를 줄 수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종합금융형 상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어떻게 장기로 유지하게 되면 위험보험료에 대해서 차감되는 부분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종신 유지하는 상품으로는 적합하지 못하다. 이 상품.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말씀드렸죠? 나 이거 죽을 때까지 유지해갖고 우리 애 부자 만들어줄 거야. 안 된다고. 이 상품은. 그런 상품 아니에요. 왜냐면 사망보장이 자연보험료 방식이, 위험보험료가 자연보험료 방식이고 죽을 때까지 비용을 차감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어떻게 하냐? 책임 기간 이후에 가입 금액을 최소화한다. 콜센터 전화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 금액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금이 도달했다. 그러면 이거는 해지해갖고 원금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유리해요. 나 이거 저 증권 보니까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써져 있던데 연금 전환 됩니다. 근데 아까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경험생명표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35살에 가입해갖고 65세에 연금으로 수령을 한다. 그러면 그 30년 동안 경험생명표가 10번은 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이 상품은, 이 변액 유니버셜, 요 상품은 연금 전환은 가능하나, 연금을 전환하는 시점에 경험생명표를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한 건 맞지만, 그렇게 막 우와, 대박이다. 이런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노후에 어떤 안정적인 현금 흐름, 수입원을 원한다. 그러면 뭐 그것도 고려해 볼 만한데, 그게 막 그렇게 크게 뛰어난 기능은 아니다. 이런 거를 정확히 알고 판단을 하십시오. 이 상품은 원금 도달이 됐다. 그러면 그동안의 보장은 사실상 공짜로 받은 거기 때문에 절대 손해본 건 아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액 유니버셜 종신 보장형 상품인데 이 상품은 지금도 판매가 되고 있어요. 지금도 판매가 되고 있고 땡땡땡땡 변액 유니버셜 종신 혹은 뭐 CI 종신 뭐 GI 변액 종신 혹은 뭐 무슨 뭐 2번 받는 뭐 무슨 변액 종신 막 이러면 있잖아요. 유니버셜 보험이라는 말이 상품명에 분명히 들어가져 있을 거고 그 상품이 이 상품이라고 봅니다. 이 상품은 뭐냐? 돈 내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65세 혹은 뭐 20년 납, 10년 납 이런 상품이에요. 이 상품 마찬가지로 이제 펀드 성과에 따라서 보험금 해지 환급금이 변화가 되는 거고 사망보험금을 산출하는 방식이 아까 말씀드린 변액 유니버셜 적립형 보험하고는 다릅니다. 아까 말한 변액 유니버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땠냐면 기본 보험 가입금액 1억 이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내가 콜센터에 전화해서 의도적으로 줄이거나 늘리지 않는 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이 낸 보험료를 운용해서 쌓이는 적립금은 사망보험금으로 추가적으로 1억 플러스 알파를 준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 적립금이 어떻게 쌓이냐면 이렇게 쌓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플러스 알파가 없어요. 뭐만 있는 거야? 언제 죽더라도 사망보험금 1억 원만 받는 거예요. 1억 원만. 예? 근데 이 사망보험금을 산출할 때 기본 보험 금액하고 기납입 보험료하고 직전을 뭐 계약 해당일 적립금의 101% 비교 이 세 개를 비교해서 제일 큰 거를 사망했을 때 보험금으로 주는데 그냥 이거다라고 보시는 게 제일 마음 편해요. 이거다라고 보시는 게. 그러면 이 상품의 구조는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얘도 자연보험료예요. 얘도 자연보험료고 그리고 요게 적립금이다. 특별계정 적립금이다.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한 위험보험료를 산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유니버셜 보험은 아마 가입하셔서 납입 일시 중지를 한 2년 정도 써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해지 환급금, 내가 납입 중지를 장기간 사용했을 때 내 적립금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거를 내가 종신토록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를 또 치러야 되는지, 이것 때문에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납입 일시 중지 기능은 유니버셜 보험이기 때문에 가능하긴 하나, 이거 잘못 썼다가 나중에 큰일이 난다. 그러니까 요거는 유니버셜 보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능은 있지만 그거는 비상시에 잠깐만 쓸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정해진 납입 기간 동안 완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일반 종신보험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까 말한 변액 종신보험처럼 초과 수익이 생겼을 때 변동보험금으로 다 이렇게 소진되는 그런 상품도 아니고 얘는 계속 어떻게 된다? 적립이 되는 상품이다. 투자 성과가 좋게 되면 요거는 저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 그런데 애초에 이 변액 보장형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종신보험만큼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를 감안하면 이거는 초장기로 가지 않는 이상 어떤 만족할 만한 수익을 얻기에는 적절한 상품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아싸리 오래전에 가입한 변액연금에 대해서 이거 어떡할까요?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는 이건 이런 상품입니다. 저라면 유지하겠어요. 이거 뭐 저라면 해지하겠어요. 이거를 비교적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건 지금도 시판되고 있는 상품이라고 그랬잖아요.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예? 그런데 무작정 해지하는 게 또 능사는 아닙니다. 이거 이제 재반사항 고려해갖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보험에서 커버하는 보장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 다음에 뭐 특약들도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내가 뭐 한 달에 돈 1,000만 원 버는데 15만 원이다. 그럼 그냥 어찌하나 갖고 가십시오. 없다 생각하고.
근데 내가 한 달에 수입이 뭐 한 250만 원인데 이 보험료가 70만 원이다. 그러면 이거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소득 대비 보험료 수준이라든가 이분이 건강이 어떠냐, 어떤 대안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건강 상태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뭐 CI 종신이 변액 종신이든 GI 변액 종신이든 갱신형이든 대안이 없으면 이걸로 갖고 가는 게 맞고, 또 납입 기간이 얼마나 남았냐. 이제 5년만 더 내면 완납된다. 그러면 어지간하면 갖고 가는 게 맞고요. 이제 3년 지났다. 앞으로 뭐 17년 더 내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더 고려를 해야 될 게 많겠죠. 이 상품은 또 여유가 된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추가 납입을 하시게 되면 어떤 목적 달성하는데 이제 시간을 또 단축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거 한번 들어서 이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보험에 센스 있는 분들이실 거고요. 정리를 좀 할게요. 변액보험의 본질은 뭐다? 이거 보험이에요, 보험. 예? 그러니까 내가 보험을 준비하는데 뭐 플러스 알파를 기대해 볼까? 이런 차원으로 가입하는 상품인 거지 투자 목적으로 가입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요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변액종신, 초창기에 나왔던 변액종신입니다. 종신 보장 목적이면 요거는 굉장히 괜찮은 상품이다. 저축 목적으로는 물음표. 변액연금, 종신수령 목적이면 적극적으로 유지 검토해라. 왜냐하면 경험생명표라든지 연금 산출 최저 보증 이율이 지금 거보다 훨씬 유리하다. 그 다음에 변액 유니버셜 보험 적립형은 우선은 내 가입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보고, 가입 금액이 뭐 1,000만 원, 3,000만 원 최저 가입 금액일 확률이 높아요. 그럼 더 이상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근데 뭐 1억으로 뭐 되어 있다, 혹은 뭐 3억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싸게 보장을 받은 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1억이나 3억을 보장받는 데 들어가는 위험보험료는 갈수록 더 커질 거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어떻게 해라? 가입 금액을 조정을 해라. 보장형, 이거는 종신하고 저축 기능을 같이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에요. 납입중재를 하실 때는 특히 더 신중해야 된다. 저는 지금 변액보험을 많이 판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이 판매하고 있지는 않은데, 저 노후자금 준비할 거예요. 연금 하나 가입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는 공시이율 연금은 10년을 내도 원금이 될까 말까예요. 왜냐하면 사업비 감안하면 이자가 뭐 적용되는 이자율이 워낙에 낮기 때문에 10년이 돼도 원금이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변액연금을 추천을 해드리고, 변액연금을 물어봅니다. 투자에 대한 리스크 감소할 수 있으면 플러스 알파 기대할 수 있는데 변액보험 어떠냐? 대부분 고객님들이 노해요. 네? 그런데 만약에 금리가 이제 시장 금리가 지금보다 더 떨어진다. 그러면은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변액보험을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변액보험 초창기 때서부터 이거를 이제 판매를 했고, 또 이제 상품 개발이라든가 교육에 많이 해봤기 때문에 히스토리를 좀 알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찌 됐든지 간에 앞으로는 변액보험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될 것 같아요. 고객님들도 마찬가지고, 이 상품은 정확히 알고 가입을 하셔야 되는 상품이 맞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펀드의 수익률을 관리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이 펀드의 수익률 관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관리를 한다고 해갖고 수익률이 100% 올라간다, 장담은 못해요. 왜? 투자형 상품이니까. 누구도 장담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음 시간에는 일반적인 그 펀드 관리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또 경험해 본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팩트 TV 임평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